네, 안녕하세요. 충남 임팩트 금융 활성화 포럼 사회를 맡은 충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팀장 박경주라고 합니다. 네, 포럼이란 게 좀 쉽지 않네요. 저희가 전날까지 확실하게 참여 인원을 30명을 넘게 했었는데 오늘 또 당일 되니까 또 참석이 또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쨌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좀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포럼은 충남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금, 임팩트 펀드, 그리고 자조기금 등의 충남의 임팩트 금융의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좀 마련되었습니다. 기저발제 때 뭐 자세히 좀 문진수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임팩트 금융은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임팩트 비즈니스를 돕는 금융을 임팩트 금융이라고 좀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사회적 경제와 임팩트 금융이 어떤 것들이 좀 관계성이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면은 사회적 경제라는 거는 어떤 경제를 빼놓을 수가 없고 그 경제 안에서는 저희 기업들은 이제 재화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기업 운영안에서 중요한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금융이라는 것들을 좀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또 쉽게 말하면 돈이나 자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지금의 어쨌든 금융기관들은 뭐 주주 혹은 기업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서 뭐 안전한 담보대출이나 그리고 신용대출로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을 뭐 매출이나 신용등급의 기준을 삼고 있어서 뭐 지원을 못 받는 기업들이 좀 생기고 그로 인해서 현금 유동성에 한계가 있어서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가 논의되었듯이 지금의 금융을 보완하기 위해 뭐 넓게는 사회적 금융, 그 기업 차원에서는 임팩트 금융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남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금 안에서는 기존의 대출보다 완화된 기준과 사회적 가치에 따른 이자 2차 보전과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천안에서는 신용등급이 아닌 관계에 기반한 자조기금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사경센터에서는 좀 후원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로 좀 투자하는 IR 대회를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저희들의 사례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오랜만에 좀 포럼을 기획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잘한 포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뭐 그렇다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첫째는 이제 시의성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좀 지원 제도나 정책적으로 조금 어두울 수 있는 시기이지만 요즘 느끼는 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다시 연대와 호혜에 대한 고민과 시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반짝거리는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충남 사회적 경제 기금에 대한 어떤 성과 분석과 그리고 확장을 논의하고 있는 지금이 이런 포럼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둘째는 이제 주제에 대한 필요성과 이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충남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뭔가 발제 요청을 드렸을 때 아주 흔쾌히 와주신 어떤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님과 그리고 김민석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본부장님 그리고 기금에 대한 뭐 무한한 애정을 가지신 또 박미란 주무관님 그리고 지역에서 연대와 호혜로 여러 활동을 하시는 문혜정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의 엑셀러레이터 역할로 현장을 또 종횡무진하시는 이영석 대표님 그리고 지금 빠지셨지만 충남 사회경제연대 대표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는 이제 노재정 대표님 마지막으로 여기 와주신 사회적 경제 기업분들과 대표자, 종사자, 행정, 유관기관 등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와주신 걸 볼 때 단순히 포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의 필요와 고민을 담아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포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서 지금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포럼은 충남 임팩트 금융 분야의 성과 확인과 성과 분석을 하고 당장 25년에 어떤 일들을 실행해 볼 수 있고 차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발표자들께서 준비해 주신 이야기가 충남의 임팩트 금융의 방향성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끝으로 마련된 토론 시간에도 활발한 질문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는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님의 기조발제 이후에
그리고 간단한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박미란 주무관님, 이어서 김민석 본부장님, 그리고 문혜정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석 대표님의 발제를 이어서 진행한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패널 토론과 플로어 질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임팩트 금융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문진수 사회적 금융 원장님께서 기조 발제 해주시겠습니다. 이 기관들이 은행도 있고 신협도 있고 다양한 법인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장금융의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끈끈한 지역 유대, 공동체성, 그리고 예금 대출만 하고요. 비금융 지원도 불허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금융기관이 작동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지역 재투자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 대투자법이 뭐냐면요. 1977년에 만들어진 영반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들에게 소외 지역이나 혹은 소외 대상, 낙후 지역, 저소득층, 소수민족, 소기업에 대해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대출이나 투자 서비스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이거를 네 가지 등급을 매겨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이행 등급이 나오면 정부가 인허가를 할 때 굉장히 강한 페널티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른바 투자은행 상업은행들은 이 CRA법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지 않아도 낙후 지역, 저소득층, 소수민족, 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형 CRA법을 만들자는 이야기는 벌써 10년 전부터 나왔는데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지역 금융에 굉장히 중요한 물꼬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독일의 이른바 그 지방 공공은행입니다. 스파르카세라고 부르는데 한 3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은행은 지방 정부가 통제하는 저축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주가 지방 정부입니다. 그리고 법률이 주법률이고요. 그래서 그 이익이 발생하면 지방 정부한테 10% 정도 자금을 출연해 줍니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무한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가 보증해주는 은행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은행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돈놀이가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의 공익 극대화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금융 취약계층들 자금을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지자체가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할 때 신용을 제공해주는 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방공공은행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뭐 이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영국인데요. 영국은 이제 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이 한 30여 개가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른바 사회연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먼저 만든 게 아니고 이 중개기관 생태계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조금씩 돈을 주고 자리를 잡게 만든 다음에 만든 게 그 유명한 이제 큰 사회기금, 도매기금을 만든 겁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회사 이름입니다. 이게 2002년에 설립된 SIB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처음에 한 35억 정도 정부 기금을 수탁받아서 운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잘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부 각 부처에서 투자 기금을 받아주기 운영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 보조금이나 융자 투자를 자유롭게 믹싱해서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맞춤형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이렇게 설계를 유연하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중회계가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 자금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기금 안정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원금 손실을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단 재무적으로는 거의 100% 손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장표 하나가 더 붙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이러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하는 그 장표가 사실은
재무적 관점보다 훨씬 영국 정부가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회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3,500개 정도 조직에 자금을 지원했고, 보시면 자금 지원이 융자보다 보조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회투자나 사회적 금융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보조금은 사회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이 대상 기업한테 필요한 자금이 융자냐, 투자냐, 보조금이냐라고 하는 건 대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국적인 맥락에서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극복 과제는 이겁니다. 수요 공급 간의 이른바 미스매칭 문제입니다. 혁신 기업들은 사업 자금을 조달할 곳이 마땅치가 않고 금융회사들은 우리 심사 기준으로는 지원해 줄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른바 이 금융 위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뭐 이른바 혁신 기업들, 사경을 포함해서 대부분 공동체 기반의 소규모 조직들이 다수고요. 업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자들을 보면 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 대부분 다 시장금융 시스템을 따릅니다. 시장금융의 원리를 따른다는 얘기는 대출 과정에서 일반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심사 기준이 뭐냐? 그냥 통상적인 대출 심사 기준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체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이 혁신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만든 심사 체계입니다. 나라마다 맥락이 다르지만 이른바 대체 심사 기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혁신 기업들은 대부분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사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를 살펴보고 이거를 경험적으로 축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 공급 간의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는 이른바 이 위험 인수의 촉매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위험을 인수할 거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험을 이전하거나 분담하거나 태워서 없애버리는 방법입니다. 위험 이전은 잘 아시는 겁니다. 공적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혁신기업들에게 은행이 대출을 해주게 되면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행해서 나중에 이 기업이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주는 방식이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보증시장이 가장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용보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정부, 혁신기업이 같이 공동협력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력기금을 기반으로 해서 혁신기업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 그러니까 리스크를 나누어서 가진다. 그래서 위험 분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위험을 소각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약간 생소하실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일단 먼저 은행이 혁신기업에게 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손실기금을 만들어서 이 돈을 다 갚아버려요. 그러면 채권 채무 관계는 정부와 기업 사이로 이전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대출해 줬어요. 그런데 그 대출 기간 동안에 이 기업이 만약에 5천만 원 정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그러면요, 5천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만약에 1억 원의 가치를 창출했다. 안 갚아도 됩니다. 그래서 위험 소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가능한 한 돈을 갚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가치가 창출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위험 소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프로세싱의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구조 설계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위험 이전은 그 충남에 이제 우리나라에 총 16개의 신용 보증 재단이 있습니다. 충남에도 재단이 있는데 보증 재단은요 출연금을 전제로 해서 보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출연을 받든 은행에서 출연을 받든 10억을 출연을 받으면 뻥튀기 하는 게 보증기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최대 15배까지 뻥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배수만 잡으면 10억을 출연받으면 100억의 보증서를 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산수입니다. 자, 은행에서 10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충남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1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대출은 은행에서 받겠죠. 자, 100억이면 1년에 금리를 5% 잡으면 이자가 얼마죠? 5억입니다. 네. 2년이면 10억이죠. 은행은 10억은 출연을 했고 자신들이 출연한 원금을 2년 만에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기 3년 분할 상환으로 하면 3년 차부터 이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대출의 채널로서 이 보증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은행으로 하여금 출연을 많이 해야 되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부가 출연하면 되지 않느냐? 정부가 출연한다는 얘기는 재정을 쓴다는 뜻입니다. 대체적으로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자립도로 볼 때 예컨대 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으로 하여금 출연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사회공헌이 아니라 대단히 합리적인 거래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위험을 분담하는 건데요. 자, 이 기금을 어떻게 만들 거냐.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의 출연자는 지역에 있는 큰 기업들입니다. 충남은 전국에서 잘 아시겠지만 역외유출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른바 지역에 생산된 그 GRDP와 GRI, 지역 소득의 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지역 기업이 지역 사회에 그 일정 정도 기여해야 될 출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외유출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 기업으로 하여금 지역 발전을 위한 기금을 출연하도록 만들고 그 중에 일부를 혁신기금이 출연하고 지방정부는 이 기금 설비의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주체가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방기금법은 기본적으로 일몰제를 전제로 합니다. 5년이 되면 재심사를 하게 돼 있고 물론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3의 주체, 민간 주체가 이 공동협력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중개기관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세 번째, 위험 소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프로세싱 안에서 일단 손실기금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기금의 정당성은 그냥 R&D 기금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기금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른바 지방기금을 만들 때 대부분 다 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를 다 융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연구개발 기금은요 다 쓰는 겁니다. R&D 기금은 다 써도 되고 사회적 경제 지원 기금은 반환해도 된다고 누가 정의를 내렸나요? 그거는 이른바 자치복귀를 만들 때 이 기금을 어떻게 성격 규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 법규 제정 조례를 만들 때 그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기금의 성격을 규정을 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이 혁신 기업이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느냐 이걸 평가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평가 체계를 만드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자신들이 이행할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위원회에서 평가하면 됩니다. 평가 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전문가들 불러서 토론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충남에 만든 버전을 그냥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1.0을 만들고 그냥 돌리세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그게 맞네 안 맞네 막 이런 얘기들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고치셔서 2.0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순차적으로 평가 체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방식, 이게 영국식 접근 방법입니다. 사회적 평가 체계 프로젝트가 10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사회 투자를 하는 지방기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중심으로 돌고 있고 사회적 경제 지원이 목적이고, 그런데 이제 민간기금 조성 흐름은 대단히 미약합니다. 중앙에서 법률이 없다 보니 대부분 다 조례에 의존하고 있고, 정부가 직영을 하거나 또는 금융회사를 활용하거나, 그리고 대부분 다 융자 베이스입니다. 투자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재대출 방식을 쓰는 곳은 중개기관의 손실 책임을 떠넘기기 하기도 합니다.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2009년 10월에 기금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이제 지역 신협하고 도 재정이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신협이 아마 창구 역할을 하시는 것 같고, 융자 베이스인데, 그러니까 신용과 담보를 같이 지금 섞어서 가고 있고, 우대금리 적용하면서 충남도가 3% 2차 보전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으로 관찰이 되고,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신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개기관을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중개기관이 지역을 이해하고 있고 지역 혁신 기업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자금을 제공해 줘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곳, 그 중개기관이 이 역할을 맡아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 기업금융이나 프로젝트 금융이나 뭐 사연대 금융이나 이런 역할들을 수행할 때 이 충남에서 이른바 도매기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천안금과 같은 이런 작은 기업들에게 자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른바 홀세일러 기능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개별 기업들이 그냥 뭐 뭉뚱그려서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하지만 갖고 있는 위치나 지향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베이스냐 투자 베이스냐 혹은 뭐 기부 출연이냐 융자냐에 따라서 갖고 있는 위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개별 기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업력을 반영해서 수요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공급 채널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자신들이 이걸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체로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돈들은 다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자물쇠가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굉장히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른바 맞춤형으로 수요자에게 제공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조화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개기관이 결국 핵심이다. 이들이 이제 그 나비가 되어서 꽃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 중앙 단위에서는 어쨌든 뭐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사직금융을 법제화해야 되고, 전국에 있는 이런 중개기관들한테 법인격을 부여해 주는 것, 그다음에 도매기금을 큰 기금을 만들어서 지역에 자금을 제공해 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어쨌든 좀 자립적인 금융생태계를 만드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런 포럼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금융회사들, 지역 기업들한테 공헌 의무를 지워라,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작더라도 이제 뭔가 만들어서 이들이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안심사체계가 도대체 뭔지, 그다음에 은행을 운영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실제로 자금 중개를 하려면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현장에서 경험하고 이걸 축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름의 어떤 가치평가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걸 측정해내서 그것이 결국은 도민들에게 이 기금을 쓸 수 있겠다고 하는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과정까지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조금 오버되긴 했는데 혹시 간단하게 질의 받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제가 중개기관을 운영한다면 SBI에 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이른바 평가체계 정합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선언적으로 그러니까 이 비율이 맞다라고 지금 판단하기 조금 빠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체계 완결성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임상적으로 그 지원 효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 분석을 아직 보지 못했고 지원 대상이 갖고 있는 사회적 성격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서울에 있는 예컨대 좀 큰 규모의 사회적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업력이 한 5년 이상 되고, 그다음에 매출 규모가 좀 잡히고, 좀 있는 이런 데는 사실은 일반 심사를 적용해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래쪽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거의 이제 그 심사 체계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 드리는 거는 이런 심사 체계와 이런 방법론이 지금 타당하다라고 처음에 예단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업력도 짧고 그다음에 매출도 되게 미미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의 영업이익률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들한테 영업이익률을 들이대는 건 사실은 되게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에 따라 차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조금 간결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더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만 더 있으면 받으려고 하는데 네, 질의 없으시면 그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쳐다보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발제로 바로 이어서 진행하고요. 이어서 박미란 주무관님 그리고 김민석 본부장님 그리고 문혜정 이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석 대표님 순서대로 바로 쭉 이어진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박미란 주무관님께서 충남 사회적경제 기금 성과 및 평가로 이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박미란 주무관입니다. 충남 사회적 경제 기금의 성과와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은 2016년 621개 기업에서 2024년 2분기 1,761개로 급격한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질적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취약한 경영 환경으로 인해 일반 금융 시장의 접근성은 어려운 상황으로 충청남도는 2020년 사회적 경제 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충남 사회적 경제 기금을 민간이 함께 노력하여 도입 운영하였습니다. 기금 운영 융자 기간으로 신협 중앙회와 도내 21개 신협이 함께하였습니다. 충남도는 기금 운용 기간의 손실액 분담 지원 및 사회적 가치 평가를 통한 심사 기준 완화로 재무 구조가 열악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금융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경제 기금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충남 사회적 경제 기금의 융자 최대 한도는 3억 원이며 현재는 금리 인상에 따라 분기별 변동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3천만 원 초과 융자는 2020년 금융위원회에서 개발한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고 또한 소액 간편 융자를 운영하여 3천만 원 이하 긴급 자금을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지난 4년간 75.3억 원 124건의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천만 원 초과 융자는 신청 기업의 57%, 소액 간편 융자는 신청 기업의 75%가 승인되었습니다. 기금 운영 초기에는 기금을 단순 지원금으로 인식하는 기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 시스템 활용에 익숙치 않아서 신청 후 작성을 중단하는 기업이 많았었고 신협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으로의 융자 추진에 대해 낯설어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 대상 시스템 교육과 신협 담당자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금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부실률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적극적인 상환 노력으로 손실은 한 건 698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충남에 보증 지원 기업 대출을 위해 보증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부실률을 보게 되면 일반 기업은 7.1%인데 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은 4.7%로 이보다 낮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진행은 2023년까지로 하게 되었는데요. 2024년 손실 발생률은 어떨까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고금리, 고물가 등 기업 경영 환경의 어려움에 따라 이 조사 이후 2024년에 4건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충남 사회적 경제 기금 융자 기업의 만족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실태 조사에서 만족도는 98.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애로사항으로는 신청 서류 과다, 신청 절차 복잡이 41.9%, 애로사항 없음이 45.2%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기금 성과 분석은 충남연구원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사회적 경제기금 융자기업 110개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를 하였고요. 응답자의 특성은 기금을 활용하는 조직의 대부분이 대표자가 대부분이 남성이며 연령은 50대가 가장 많았고 평균 법인 설립 기간은 7.8년으로 비교적 안정된 기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장 단계는 주로 초기 성장기와 고도 성장기에 속하며 법인 유형으로는 주식회사, 사회적 경제 유형으로는 인증 사회적 기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금 조달 현황으로는 투자가 6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충남 사회적 경제 기금 17.2%, 보조금 6.2% 순이었습니다. 타 금융기관 대출 경험은 사회적 경제기업 소액자금 대출 68.4%, 사회적 경제 금융기관 대출 37.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금융기관 자금 이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재무 기준, 담보 부족, 높은 경영 성과 기준 순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은 높은 재무 기준과 높은 경영 성과 기준, 10년 이상 기업은 담보 부족과 높은 경영 성과 기준, 창업기는 모든 항목에서 100%의 애로사항으로 응답하였고 사회적 경제기금 활용에서는 신규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44.2%, 인건비 충당을 위해 긴급 자금 조달 40%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활용 동기로는 타 금융기관에 비해 금리가 낮아서 72.6%, 사회적 가치 위주의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21.1%, 타 금융기관의 융자가 어려워서 6.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97.9%가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며 충남 사회적 경제 기금 장점으로는 타 금융기관 대비 낮은 금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유연한 상환 기간 및 상환 방식, 제출 서류 간소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금 이용 전후 매출액은 21년 6억 9,100만 원에서 24년 추정치 10억 4,400만 원으로 약 3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21년 5,400만 원에서 24년 추정치 9,900만 원까지 약 4,5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21년 7.2명에서 24년 추정치 7.5명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세부적으로는 대표자 경력이나 법인 설립 기간 등에 따라 약간의 증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취약계층 총 종사자 수는 21년 3명에서 24년 추정치 3.1명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성숙기 성장 단계 기업은 21년 6.1명에서 24년 6.7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금 활용 이후 재무적 성과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 수준이 34.7%, 9% 이내 증가 26.3%로 조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금 이용 후 고용이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경영 여건이 어렵지만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함이 13.7%로 나타나서 이 부분이 중요한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 기금이 구체적으로 도움되는 부분은 인건비 등 긴급 자금 마련하는 데 도움, 이를 통해 고용 유지하는 데 기여가 50.5%, 그 뒤로 시설 투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 이를 통해 매출액 확대에 기여 40%, 그리고 사업장 확장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도움, 이를 통해 경쟁력 확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사회적 경제 기금의 직접적 성과는 매출액, 영업이익, 종사자 수, 취약계층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 활용에 따른 간접적 성과는 첫 번째는 충남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으로 사회적 미션의 해결, 두 번째는 기업 운영에서의 의사 결정의 투명성, 세 번째는 구성원 처우를 위한 노력, 네 번째는 다양한 협력과 교류 활동, 다섯 번째는 사회적 환원 등으로 기업 운영의 간접적 경영 성과는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 기금의 우수 사례로는 융자 규모가 최대 3억 원으로 크지 않기에 큰 규모 성장을 나타내기보다는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고용 유지와 매출액이 증가하며 기업이 지속 성장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에이스 건축기곡 협동조합은 운전 자금의 기금 융자 이후에 시설 자금의 추가 융자가 있었고 유급 근로자 2명에서 5명으로 고용 창출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CC케어는 시설 자금의 기금 융자 이후 매출액이 1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사업 확대로 지역 자활센터에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네, 충남 사회적 경제 기금을 통한 성과 창출은 큰 글씨로 보이는 인건비, 긴급 자금,
등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저희가 성과 분석을 하면서 융자 기업들의 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였는데요. 현재 기금 융자 기업의 자금 조달 수요는 2025년 76.8%의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 방식은 72.7%가 보증서 대출, 그리고 60.2%가 운영 자금의 용도로 사용하고 35%가 시설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의 희망 규모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이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금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단기 긴급자금 대출, 사업개발비 대출, 소셜 창업 투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가 존재하였습니다. 자금 조달 상환 방식으로는 분할 상환이 68.4%, 거치식 상환이 21%, 만기 일시 상환이 10% 순으로 창업기의 경우 100%가 분할 상환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사회적 경제 기금이 가장 고려해야 할 점으로 장기 대출, 낮은 금리 제공, 신용 대출 확대, 신속한 대출 실행 순이었습니다. 충남 사회적 경제 기금의 인지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통해서가 60%이며 현재 2차 보전금 3% 지원은 현재 상황에 만족함이 46.3%, 2차 보전 지원 규모 확대 필요가 44.2%로 나타났으며 사후 관리 지원 사업 필요에 대해 91.2%가 필요하며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특히 창업기의 높은 필요도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충남 사회적 경제 기금 운영 고도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충남 사회적 경제 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고도화 방안 연구를 통해 도내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에 따라 다양한 목적의 자금 수요가 존재하며 사회적 경제 기금의 지속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성장 지원형 사회적 경제 기금 도약이라는 비전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자립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기금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 경제 기금 운영 체계 고도화. 두 번째, 민간 협력형 기금 운영 환경 조성. 세 번째, 성과 중심의 기금 관리 평가 체계 구축. 네 번째, 사회적 경제 투자 생태계 조성이라는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남 사회적 경제 기금의 운용 확대를 위해서는 도와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적 금융기관, 중간 지원 조직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좋은 의미 있는 자리를 세션을 열어주셨는데요. 저를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또 경기도 사례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광역 단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생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이고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만들고 있는 임팩트 펀드를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주무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자금 조달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2차 보존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아니면 자산화 지원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다른 광역과 조금은 좀 다르게 지원하고 있는 자금 조달 방식이 바로 저희가 투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제가 오기 전에요. 충남에서 어떤 식으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하고 계신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 주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충남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포스터가 우리 센터에서 올려주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던데요. 대부분 이제 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융자 대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이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투자 유치 희망기업 풀 등록 모집이라고 해서 저희도 2차 보전이나 상금이나 보조금 이런 사업들도 있긴 한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추가적으로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기업들을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왜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도 좀 같이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 앞서서 우리 주무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충남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어떤 식으로 자금 조달을 희망하고 계시는지 현재 하고 계시는지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저기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이라는 자료집이 있어서 저도 쭉 읽어보고 왔는데 그 내용 중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투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다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규모화, 즉 스케일업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민간 판로를 확대하고 또 투자 유치 및 정책 자금 등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 및 정책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미 우리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에서 언급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자금 조달 역량이 강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투자 환경 조성, 그 투자 유치 유망 기업 발굴 및 유치 지원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포인트는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이제 작년부터 투자라는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도 2022년까지는 융자 사업, 2차 보존 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 그리고 사업화 지원 사업 이런 정도만 하다가 투자는 저희가 하지 않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투자라고 하는 그 자금 조달 방식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용어는 앞에 우리 원장님께서 임팩트 금융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앞에 있는 임팩트와 펀드, 이제 투자를 지원해주는 펀드라는 이름을 붙여서요. 임팩트 펀드라고 하는 것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조성을 하고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대상으로 자 이제 우리 경기도가 단순 대출 융자 사업 말고 투자도 하니까 투자를 받기를 원하시는 기업들은 오세요라고 했는데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분들이 투자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결국 한참 저희가 투자는 무엇이고 융자란 무엇이고 뭐가 좀 다른지 쭉 설명 다 드리고 이제는 스케일업이 되고 좀 더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현상 유지 정도 할 수 있지만 점프업 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가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기껏 사업 설명했는데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투자를 받으면 우리가 매월 얼마씩 갚아야지 돼요가 주 질문이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대출 워낙 이쪽 섹터에서 대출을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투자를 받아도 이거 매월 얼마씩 이자는 얼마예요? 이자를 내야지 되는데 2차 보존 얼마 해주시나요? 이게 주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과 올해는 아예 투자란 무엇인가라는 교육만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교육을 시켜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현장에서 오해는 우리는 정말 투자 받기가 사실 녹록지는 않거든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결국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너무 먼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 아니냐. 투자 결국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라는 말씀을 하시는 기업가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모두가 투자를 받으셔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모두가 투자자들이 모든 기업들 다 투자해 주지도 분명히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필요에 맞게 우리는 융자가 필요해, 우리는 대출이 필요해, 우리는 보조금이 필요해, 또는 우리는 투자가 필요하라고 한다면은 그 목적의 자금 조달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조사를 해보시면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생각보다 사회적 경제 조직 현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가 하나의 자금 조달 방식이긴 합니다. 전통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긴 한데 제가 맨 위에 좀 색깔을 넣었는데요. 투자는 단순히 자금 조달만을 의미하지는 사실 또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번, 2번 제가 적어놨는데 1번은 획기적인 성장인 이제 스케일업을 해야 될 경우에 좀 목돈이 좀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투자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자금 조달의 의미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투자는요.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조직의 부족함을 채워줄 협력자가 필요한 경우에 이 투자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은행에 가셔서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은행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조직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문도 해주시고 컨설팅도 해주시고 판로도 지원해주시고 이러시던가요?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냥 자금하고 이자 잘 갚나 안 갚나 이것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투자는 그렇진 않습니다. 투자자가 우리 회사에 투자를 했다면 같은 한 배를 탄 셈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요, 우리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난리지라든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계속해서 우리 기업에게 제공을 계속 해줍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조직이 투자를 받은 조직이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해야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나중에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돈만 주고 땡 그것은 사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투자를 희망하신다라고 한다면요. 조금 그들이 관여하거나 의견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좀 나쁘게 말하면 좀 피로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찮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자금 조달 이면에 또 다른 그런 큰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 경기도가 임팩트 금융과 혼합 금융을 이제 고민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수도권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이 이제 경기도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에는 현재 한 6,200개 정도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습니다. 서울과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인데요. 그 양적 수에 비해서 그렇게 건강한가라고 보면 또 사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기도가 남도 한강을 기준으로요 경기 북부와 남도로 또 구분이 지리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쏠림이 이 남부 쪽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북부는 북한이라고 하는 곳에 접경을 접해 있기도 하고요 바다에 접해 있기도 하고 물론 이제 남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어촌도 있고 농촌도 있고 저 산촌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라고는 접경도 있고 그리고 아주 큰 도시인 한 개의 도시가 뭐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여러 개가 있을 정도니까요. 흔히 말하는 도농 그리고 어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도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최첨단 판교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소셜 벤처가 있는 반면에 저쪽 가평이나 포천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전통적인 먹거리라든지 그 로컬 푸드를 가지고 하시는 곳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곳이 있는데 이들이 원하는 자금 조달 방식이 서로 다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는 융자를 반면에 누구는 투자를 굉장히 원했는데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투자가 없다 보니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회적 경제원이 그래서 크게 뭐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가운데 약간 파란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놓은 게 있는데 이쪽이 바로 펀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팩트 펀드 1,000억 원 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놨고요. 그 목적이 바로 사회적 경제의 투자 기반을 이제 구축을 하고 밑에 펀드를 조성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가치 측정을 확대하겠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맨 마지막 부분에 사회가치 측정에 대한 그런 중요성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이제 일맥상통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투자 부분만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요. 저희 크게 5가지 저희 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투자만 놓고 보면요. 경기 임팩트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4년간 앞으로 4년간 1,000억 원 정도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미 이제 2년 차인데요. 1,000억 원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펀드는 이제 1,000억 원 돌파를 했고 이 1,000억 원 중에는요. 저희 경기도가 출자한 금액은 100억 원입니다. 저희 경기도 공공자금은 100억 원을 출자를 냈고 다른 민간 자원, 흔히 말하는 혼합금융인데요. 공공이 100억 원을 냈고 다른 민간 자원들이 900억 원 이상을 다 여기 이 펀드에 넣어주셔서요. 이 펀드를 가지고 말 그대로 임팩트 펀드예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과 소셜 벤처들에게 투자할 글쎄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지만 총알을 일단은 1,000억 원 이상은 마련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펀드만 마련해 놓고 이걸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투자가 사실 자세히 뭔지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펀드를 투자를 받으실 수 있는지도 잘 모르셔서요. 작년부터 한 것이 투자 관련된 교육을 계속해서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정말 메이저 업체라든지 투자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문턱에 좀 아슬아슬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꽤 있어요. 조금만 뭔가 보완하거나 조금만 비즈니스 모델을 다듬으면 투자를 받으실 수 있는 곳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따로 발굴을 해서 따로 교육 육성 사업을 합니다. 그들 투자를 받기 위한 그런 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외형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육성한 기업들이 실제 투자와 연계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만드는 사회적 가치가 어떤지를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투자자들에게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제 그들이 아 그래 이 기업은 임팩트 투자 기업으로서 의미가 있어라고 해서 투자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기업들의 사회적 경제주들의 사회 성과를 측정하는 일들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펀드를 조성을 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쪽에 교육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규모화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경제주들을 지원 육성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사회 가치를 측정하는 일들을 해서 요 네 가지 사이클이 잘 돌아가면 더 좋은 기업들이 인정도 받고 투자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만든 펀드는요 작년도에 만들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50억, 올해 50억, 총 저희는 100억 원을 경기도가 출자를 했고 현재 기준으로서는 1,063억 원 정도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주목적 대상이라든지 운용기관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주목적 대상은 저 1,000억 원이 아무데나 투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제 위에 보시면 사회적 경제원 출자 금액의 2배수 이상을 경기도 소재 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투자하겠다라고 저 두 가지가 엔드 조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소재하면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투자를 해주는 기금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래 보면 운용 기간이 있는데 8년 내외라고 돼 있고 투자 기간은 4년 내외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한번 투자를 하면 4년 동안은 그 기업에 대해서 그 돈을 회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4년 동안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4년 이후 즉 5년 차부터 5, 6, 7, 8 이 4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회수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뒷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을 저희가 쭉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투자받고 싶어요라고 하는 기업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투자를 받고 싶은 기업들은 직접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다 열어놨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등록을 다 하면 저희 해당 팀에서 저희 혼합금융 투자팀이 아예 있거든요. 저희 그 팀에서 검토를 하고 연락도 하고 그래서 실제 투자자와 연계를 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규모화 지원 사업이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별도의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만드는 사회 가치를 측정하고 있다. 아까 이제 패널에 우리 플로우에서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SBI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정말 투자자 관점에서 이 기업이 이 사회적 경제주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평가인데요. 이런 사회성과 측정을 저희가 해서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해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전략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략 중에 저희 경제원 전체 전략인데 그 중에 세 번째 전략이 바로 펀드를 통해서 어떤 투자를 통해서 이쪽 생태계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것들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회적 경제주들이 1, 2, 3, 4단계 중에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사업 준비 단계, 예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4단계는 사업을 아주 크게 규모 있게 하시는 곳들이다 보시면 되는데 각 사회적 경제주들의 규모에 맞게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바로 이제 펀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펀드는 보시다시피 3단계와 4단계 정도에 있는 사회적 경제주들이 취하실 수 있는 자금 조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이제 막 초창기 단계도 투자 받아볼까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쉽진 않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그런 곳은 초기 단계는 투자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3단계나 4단계 정도에 있는 조직들이 펀드를 받을 수 있는 즉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성과는 그래서 일단은 초기이기 때문에요. 펀드를 저희가 한 1,063억 원 정도 결성을 했다는 거고 현재까지는 펀드가 작년과 올해 100억 원 저희가 투자했고 실제적으로 투자를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했는데 현재는 저희 경기도 소재는 40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 경기도 외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소셜벤처는 한 100억 원 이상 저희가 그 금액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R&D 지원 사업이라든지 사회성과 측정은 저희가 뭐 30개, 50개 정도 측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5분씩 해도 돼요? 짧았으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사금고에서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혜정이라고 합니다. 그
오늘 되게 다들 피곤해 보이시고 그러신데요. 저희 이야기는 사실 실제 사례라 좀 말랑하고 재미있을 거거든요. 상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하신 분들 거 저는 강의 듣듯이 되게 몰입해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던 이 준비한 거에서 스킵하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잘 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넘기면서 하는 거군요. 네, 조금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네, 목차는 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멋진 말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자조금융이란 공동체 구성원이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잘 안 보이네요. 스스로 공동의 자본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기금. 저희 천사금고도요. 그 천안에 금융의 제가 이거 좀 보면서 되겠습니다. 아주 당황스럽네요. 천사금고 또한 천안사회경제연대의 금융커먼즈로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돈이 자본 수익을 만드는 돈이 아니라 공유지가 되길 기대하며 생겼고 그 시작이 코로나19 위기 시절 함께 도우며 극복해 보고자 진행한 기금 모금이었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금융 체계의 구조나 관행 논리를 유지하는 금융, 즉 재무적 가치에 사회적 가치를 보는 정도의 그 자조 기금의 영역이 있다고 하면 천사금고는 현장에서 연대적 힘을 경험하며 공동체 관계를 통해 가치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한금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 호혜금 두 번째 있는 호혜금융에 가깝다고 저는 들으면서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금융 체계를 유지하든 새롭게 창조한 금융이든 자조금융의 핵심은 바로 공동체 구성원이 스스로 커먼즈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에 있다는 것이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성이 있는 곳 저희 천안사회경제연대의 현황과 활동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떨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끝끝내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바로 천안사회경제연대의 되게 관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저보다 더 이 전문성이나 경험치가 높으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관계성 속에서 계속 서로를 교육하고 끌어주고 하면서 자리 요소의 사람들을 넣고요. 그렇게 해서 관계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게 저희의 되게 성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금고가 이어지고 있기에 저는 천안사회경제연대의 이런 활동이 아주 주요한 저희의 그 천사금고의 중요한 그 토대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단체가 64개, 개인이 16명, 총 80개의 저희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2년도 천안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에 발족을 하고 18년도에는 천안사회경제연대로 창립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천안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22년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천안사회경제연대로 조직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했었던 거 아닌가요? 네. 앞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그 위기의 코로나 시절 어떤 시도를 했는지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모금 기간을 2020년 5월 28일부터 2주 정도의 목표 금액을 1,500만 원을 설정하고 위기의 코로나 시절에 되게 어려울 때 우리 안에서 스스로 한번 재분배를 해보자라고 목표 설정을 하였는데요. 36개 개인 및 기업이 모금액을 1,500만 원을 상향하는 1,751만 원을 모아주셨고요. 이때 저희는 되게 스스로 연대와 호혜적 힘으로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주요한 경험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금액은요. 2020년 6월 11일 천사연 팔로기금촉진위원회 의결을 하여 천안사회경제연대 및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에 배분을 결정하였고 총 10개 단체 1,75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해 지역 내 협동자조 기금의 운영에 마중물이 되었고요. 상호 노력하면서 위기를 연대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저희에게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배분을 해보기 시작하니까요. 천안 내
기금 모금에 대한 의지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1년 총회 때 네트워크 회비의 50%를 협동자조기금 적립으로 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고요. 22년 총회 때 회원사 간 상호 거래 금액 중 2에서 4% 적립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기금으로 배분받은 회원사 중에 자조기금으로 다시 상환하는 선순환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21년, 22년 이렇게 협동자조기금을 모았고요. 22년에 2,7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이렇게 모금이 되니까 자조기금 실현을 위한 TF를 한번 구성을 해서 잘 해보자라고 하여서 외부의 자문위원 2분과 함께 8명이 자조기금 실현을 위한 TF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에서 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기금 TF를 운영하였고요. 천안 전국의 사회적 경제 및 공동체 자금 자조금융 사례를 조사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협동자조기금 운영에 저희 설문조사를 해서 회원사나 임직원을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ETF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협동자조기금이라는 이름에서 저희 천안이니까 천사금고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천사금고 운영 구조 및 규정의 초안을 이때 제작을 하게 됩니다. 해서 2023년 총회에서 천사금고 운영 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천사금고의 운영 원칙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천사금고는 무이자 원칙을 고수합니다. 천사금고는 자본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고 납입금과 이용금 모두 무이자로 운영합니다. 둘째, 천사금고는 사회적 신뢰의 결과물입니다. 천사금고는 조합원 간 상호부조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평가하는 신용등급을 보지 않고요. 회원이라면 누구나 공동의 자산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사금고는 공동의 책임으로 운영됩니다. 천사금고는 이용 상환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연대와 협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천사금고는요, 화폐로 이윤을 창출하지 않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채무이행 능력이 아닌 관계성을 신용으로 하는 공동체 금융입니다. 대손 상황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시장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운영 규정을 통해서도 저희의 운영 방식을 볼 수 있는데요. 천안사회경제연대 조합원 및 그 구성원만 천사금고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적부를 판단할 뿐 신용 등급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손 발생 시 상환을 위한 법적 조치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품은 현재는 천사금고 개인 대출, 저희는 대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용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은 월 5만 원, 단체는 10만 원 이상의 납입금을 내고, 금고 이용자는 개인은 물론 개인이 하실 수 있고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종사자까지 확대해서 개인 대출 이용하는 상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금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지금 이름은 안보임 처리를 해서 올렸는데요. 저 그 월간 현황표, 저희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현황표를 매월 공개하고 다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 주요 지표를 좀 보면요. 지금까지 전체 회원은 개인이 22명, 단체가 14개 가입을 하여 36개소가 현재 이루어져 있고요. 매월 285만 원이 납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금고 총 자산은 7,454만 5,786원으로요. 출범 대비 231%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현황을 보시면 2023년, 24년 해서 총 24명, 7,100만 원의 누적 이용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시고 나면 감사하다라는 그런 소감들을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그것 또한 저희 천사금고의 되게 성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안 보여서 읽지는 못하겠는데 뭐 어쨌든 용도가 제한이 없고, 그다음에 대출 서류가 아주 뭐 간편하다. 저희 사실 대출 서류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게 대출 기한이 왔을 때 마음이 콩닥콩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좋았다 하시고, 직원의 복지로도 이용할 수 있어 좋았다, 뭐 이런 소감들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여기서 또 관계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7월에 천사공고 1년을 돌아보며 1주년 기념식을 해보자 했는데 저희는 또 재미있게 돌잔치라는 이름으로 돌잔치를 해봤거든요. 모든 회원들과 함께 그때 돌잔치를 하면서 한 4가지 정도 저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그 첫 번째 공동체 내 사회적 자본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돼 있는 건 그 사실 돈 가는데 마음 가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이 신뢰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저희는 이 관계로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들께서는 내가 사회적 기업에 종사는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받거나 이런 거를 넘어서서 그럴 땐 사실 실제로 내가 사회적 기업에 있구나를 느끼지 못했는데 종사자분들이 직접 이 이용을 금고를 이용하시고 나면 나 정말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고요. 그리고 또 조직의 그 리더들에게는요 그런 직원들을 종사자들에게 어쨌든 300만 원에 300만 원이란 돈을 빌릴 수 있게 해드리는 새로운 복지의 영역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권력 관계가 있지만 그런 권력 관계를 지향하고 회원 누구나 언제든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해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필요할 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에게 정책 재원까지 요구를 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모여서 머리를 맞대요. 네, 했는데 앞에서 계속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건 천사 금고를 확대해서 충남 금고로 가져가는 그런 통합의 방식이 아닌 규모화를 한다면 그 지역성이 살아있는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각 지역들의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런 구조는 합쳐가는 병합 방식이 맞지 않을까. 어쨌든 그 공동체성이 분명히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게 주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자조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매칭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 앞에서 계속 이런 설명들이 있으셨기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자조금융 주체 간의 네트워크 필요. 적어도 충남 단위에서만큼이라도 네트워킹 공간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현장에서 있어 보니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늘 다른 타 지역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네트워크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 사회적 경제 기업 긴급 자금 공제 사업도 제안합니다. 저희도 천안도 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미 광진 같은 데 모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제라는 건 결국 이 리스크도 적다고 생각하기에 사회적 경제 기업의 이런 긴급 자금에 대한 공제도 있었으면 하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저희 그 주무관님께서 요 표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도 이 목표를 보면서 탄소 지금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기후 위기든 이럴 때 탄소 중립이나 인구 소멸 위기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이 기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가 높은 기업에 대한 임팩트 투자 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좀 제가 두서 없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금융이라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돈을 빌릴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잘 구현되고 현장에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요. 그리고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막연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미 시작을 하고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천사금고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지금 그리고 천안에서 많이 와주셨는데요. 제가 얼마나 떨고 있었으면 다들 와서 저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관계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다 같이 천안에서 저희는 천사금고를 통해서 관계의 힘을 해석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충남 임팩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발표를 맡은 성그람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천안 옆에 아산에서 왔는데 저한테도 좀 호응을 해주셨으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충남에 내려온 지 5년 됐고요. 여기 장패에 보시면
법인을 만든 지는 4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4년 전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옆에 오른쪽에 보면 저희의 레퍼런스가 쭉 있잖아요. 어떤 분이 보시기에는 뭐 저 정도야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만족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사회적 경제 공부도 하고 일을 했는데 여기 오기 직전에 사회연대은행에 있어서 사회적 금융을 조금 안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면 이런 사업을 좀 해야지 했는데 어쨌든 충남에서 원하는 욕구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옆에 보면 파트너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신 덕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계기를 만들기 시작했던 건 사실 충남에 있는 기관에서 임팩트 투자 데모데이를 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왜 저희랑 하세요? 했더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임팩트 투자 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만나러 안 온대요. 충남에 부르면. 진짜 그럴까 했는데 진짜 충남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리고 또 충남에 있는 데서 어디랑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만나서 요구를 해서 좀 와주십사 하고 같이 하면서 지금 교분을 쌓아서 계속 지금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주요 임팩트면 저기 보시면 26개 지원 프로젝트 했고 지원 금액만 한 4억 정도 했고요. 그러니까 연평균은 9천만 원 정도. 뭐 어떻게 보면 소소한 금액인데 나름 지역을 변화하는 프로젝트와 팀들과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상당히 알맞게 쓰여졌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라면 수도권에 있는 금융이나 기관이나 이걸 리크루팅하는 저는 기회가 좀 없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희 그냥 명쾌하게 청그라미가 뭐 하는 데인지 이걸 간명하게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엑셀러레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이낸싱인데 엑셀러레이션은 뭐냐? 이게 저희 업계에서는 원래 법인 이전에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거 인큐베이팅이라고 했고 그리고 성장 단계에 지원하는 거 엑셀러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이게 2020년인가요? 엑셀러법이 생기면서 창업 보육 기획자와 그리고 자금 지원 그러니까 대출 방식이 아닌 투자 방식으로 하는 걸 엑셀러레이션이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임팩트 투자자들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엑셀러레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학생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 특히 저희의 타겟은 스케일업을 원하는 예비 창업이나 그리고 요즘은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데들랑 같이 하고 임팩트 금융기관들이 리크루팅 양질의 팀들을 좀 미팅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연계하는 연결자화를 하고 있고요. 파이낸싱은 저희의 비전입니다. 얘기한 대로 이게 수익을 내는 그런 상환을 대출의 방식을 하는데 어느 정도 여기에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지역의 기업을 하는 그런 저희의 지식과 자원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도권에 있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과 협업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금들은 공공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의 사회책임 공헌으로서 저희가 조달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충남의 임팩트 IR의 모멘텀이 됐던 사업입니다. 서부발전에서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4년차 사업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민석 본부장님이 얘기하실 때 팀들이 임팩트 투자가 뭔지 모른다. 그래서 투자자를 만나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은 직접 투자를 받은 대상한테 교육을 받고 컨설팅을 받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가 충남 천안에 있는데 호흡기를 가지고 뭔가 디바이스를 만드는 업체가 지역 기관에서 이렇게 투자를 조달을 받았거든요. 뭐 이런 데 등에 저희가 계속 한 번 만나면 안 돼요. 투자 심의 의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대출 심사 같은 경우는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출을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먼저 투자자가 찾아가요. 아웃바운드 방식이죠. 이런 정보가 있네. 여기가 좀 경쟁력이 있겠네. 이런 데를 찾아가서 같이 심의 의결을 같이 하는 구조인데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저기 보시면 장표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한 임팩트 투자자들이 많이 만났고 또 팀들이 추가로 40억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는 상당히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저희는 이제 기간 3년 동안의 펠로우들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시즌별로 가장 많은 업종이 충남이 농촌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의 판로 확장을 위해서 마케팅이나 원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스타트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도 상당히 많아졌고, 특히 이게 이제 지역의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왜 특산물 유통이 상 받았잖아요. 거기가 저희 펠로우 제일 좋은 상을 수상했던. 그래서 이런 데들이 계속 그냥 저희는 놓고 연을 끊는 게 아니라 지난달에도 임팩트 투자랑 같이 미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메이드를 시킬까 계속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저희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랬고요. 그럼 충남 임팩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이제 재원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 연구 리포트도 받고 지금 충남의 상황을 보면 긍정적인 건 어쨌든 4년 전보다 작은 공급이 커졌잖아요. 괄목할 만한 성장입니다. 아까 우리 발표를 해주셨는데 충남이 75억 정도라고 127건을 했다는 건 4년 전에 비해서 정말 비약적인 숫자입니다. 얼마나 현장에서 황무지 같은 충남의 사회적 금융에 어떤 맹아를 싹텄다라고 정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이나 아까 저희 쇼미더 임팩트나 이런 것들 물꼬가 정말 튀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천사금고는 앞서 발표를 해주신 대로 금융을 추상적으로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걸 이용하는 조합원 중심으로 방식 자체가 호혜와 협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중요한 충남의 자산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아까 문진수 원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금융은 영업이익의 85%다. 평균적으로 수익이. 근데 저희가 지금 맡기고 있는 게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도 아니고, 이걸 사회적으로 이게 남는 이익을 사회적으로 리턴하는 임팩트 투자 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반 영리 금융에 맡기면 그 자본이 거기로만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연구 자료에 보면 충남의 매년 대출이 감소하고 있대요, 건들이. 이건 기본적으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하고 일반 금융에서 차이점은 뭐냐면, 들어오면 일단 뭐 SBI나 사회적 가치를 이해 못하는 건 차치하고 서류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구에 가서 질문하면 얘 두고 가세요.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종사자를 뭐라고 하냐면요, RM이라고 합니다. 릴레이션십 매니저. 그러니까 오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 경제의 소비 생협의 회원이기도 하고, 거기 거버넌스에 뭔가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창구에 와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대출이 메이드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걸음마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관계금융이란 말, 인내자본이란 말이 쓰여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부재하니까, 그러니까 인내자본은 빠른 이익을 기대하고 장기적으로 회수를 한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 관계금융을 한다는 건 우리가 지역에 밀착해서 사회 변화를 하는 주체들을 금융적으로 더 지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를 내고 서류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들이 재무적 어차피 똑같아요. 자본 장식을 보지 않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재무적 성과보다 사회적 성과를 보려는 일반 금융의 노력들이 있는가. 그래서 사회적 금융이 그런 것들을 대체해야 되고, 그러면 개선 방안이 뭐냐.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사회적 금융을 일반 금융이나 어디에 아웃소싱하고 손 떼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거버넌스 자체를 같이 만들어서 연대기금을 계속 조성하고 학습하고 다시 평가하는 시스템, 사회적 금융, 임팩트 금융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앞서서 우리 경기도에서 임팩트 금융 펀드라든지 이런 사례를 잘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이런 걸 고민해 봤어요. 예전에 제가 인천에서 했던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 쭉 뭐 수도
수도권 뭐 매립지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사 4개 기관하고 저기 보면 아마 4억 5천이라고 조성이 돼 있죠. 이걸 해서 같이 공기업에서 펀딩을 하고 사회적 금융 기관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인터넷이 좋습니다. 블로그에 다 남아 있더라고요. 그때 2019년에 약정식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이 앞선 사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저기 보면 사회연대의랑은 사회적 금융 전문기관이 있고 인천 홍익경제연구소, 뭐 인천 사람들의 로컬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뭐겠습니까? 같이 기준을 만들고 같이 심사하고 같이 관리를 해주는 거죠. 이 콜라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제안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기업에서 펀딩을 조성하고 우리 전문기관과 지역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그럼 차별성이 뭐겠어요, 여러분? 지원 내용에 보면 일단 이자를 금리를 최대한 낮춥니다. 근데 채무자 심리상 이게 최소한의 이자가 상환의 어떤 거치 기간이나 이런 걸 적정하게 할 때 회수율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있는데요. 어쨌든 현장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한다. 근데 아까 우리 문영부장님이 말씀해 주셨죠. 성실 상환 기업에 해외에서는 뭘 준다? 인센티브를 준다. 해외에서는 상환을 다 100% 면제한다고도 했어요. 우리도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사회적 금융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그런 기제를 두자. 그리고 여기 보면 심사 항목에도 뭐 어떻게 보면 SBI 넣고 뭐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프로젝트별로 가산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뭐 ESG다. 그리고 요즘 지역 소멸을 대응하는 그런 로컬 브랜딩에 더 가산점을 둬서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를 좀 확장하는 게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기대 효과는 당연히 뭐죠? 원금이 남습니다. 계속하면. 예, 이론 프로젝트 기금마다 다른데 여기는 90%가 될 수 있고 80%가 될 수 있고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계속 대출을 하면 리턴 되면 그게 바로 사회적 금융 자금이 되는 거죠. 원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좀 제안 드리고 싶고요. 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남에서 보니까 지역 격차가 임팩트 금융도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수도권이고 충남은 충남이에요. 그러니까 로컬 푸드만 있는 게 아니라 금융도 로컬 금융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만약에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가잖아요. 일반 금융으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 충남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의 내발적인 발전, 자생력을 키우는 거버넌스 체계가 뭐냐. 그러면 이제 정책을 구상하는 분들은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4년 동안 127건, 75억 원을 조달한 건 상당히 긍정적이죠. 근데 다음 스텝이 바로 임팩트 펀드를 만들고 어떤 사회적 금융을 만드는 규모화된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사회적 금융이야말로 아까 천상금처럼 철저하게 학습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공공과 현장과 로컬 기관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충분히 숙성이 됐을 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연구자분들한테 특히 얘기하고 싶은데 지역 임팩트 금융 얘기할 때 해외 사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국내 사례를 좀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제 감정비에도 해외에 있는 그라민 은행처럼 저희는 고금리를 받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협운동을 쭉 근현대 사회 해왔고요. 그리고 금융 자체가 지금 사회 금융도 어느 정도 지금 해온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금융 관점이 아니라 좀 사회연대 금융의 관점으로 충남에도 이식하는 그런 좀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럼 이런 고민이 있겠죠. 우리 일반 금융하고 결별하고 별도로 잘할 수 있어? 이미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들은 노하우와 지식과 전산망과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의 전문성이나 협력을 통해서 기금 안정성을 좀 확보하면서요,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임팩트 펀드는 분명히 필요한데 이건 있어요. 뭐 아까 저희 경남 사례 보면 한 20억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소규모로 이례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 아까 1,000억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걸 시리즈로 만드는 것,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추진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화두는 인내자본, 관계금융의 관점에서 좀 충남의 사회적 경제 당사자들과 함께 내발적으로 힘을 만들어가는 것이 요즘 사회적 경제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의 모멘텀이 되고 돌파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팩트 금융과 관련해서 뭐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논의해야 될 의제들이나 그리고 저희가 이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언을 해주셔서 아마 다음 토론에 좀 더 많은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분 정도인데 15분까지만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제 노재정 상임대표님 주제로 좀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후딱 지나가는데 아침부터 저희가 아침에도 포럼 있고 또 마지막이 마무리하는 포럼까지 사실 오늘 하루에 돼야 될 이야기는 아닌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뭐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 또한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또 팀장님도 같이 계셔 주시고 해서 오늘 토론 마무리 좀 하는데 큰 의미를 좀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자리가 아직 다 안 차긴 했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일단은 저희 외부에서 오신 그 손님들 중심으로 많이 또 이 충남 이야기를 좀 듣는 걸 좀 중심으로 마무리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발제를 좀 진행을 하고 시간이 저희가 한 15분 뭐 길게 20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플로어에서 좀 질의 시간을 좀 갖는 걸로 저희 좀 질문을 좀 들어보고 질문이 없으면 저도 좀 이렇게 질문을 몇 가지 좀 준비했었는데 그렇게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들으시면서 그 요즘 이제 뭐 궁금한 내용들도 좋지만 이 제안, 이 아이디어 혹은 어떤 과제 이런 과제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혹은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마이크를 플로어에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손 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배달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발제 잘 들었고요. 저는 그 김민석 본부장님 발제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앞서 그 발표 내용 중에 그 1,000억 가까이 이제 펀딩을 하셨는데 공적 자금은 100억이고 민간 자금이 이제 900억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단기간에 그걸 이루셨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목표치를 이루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면 되는 걸까요? 네, 바로 답변해 주시면. 네, 임팩트 이제 투자다 보니까요. 이제 투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펀드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 조직은 펀드 운영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펀드를 빠르게 결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임팩트 투자사를 잘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3곳, 올해 3곳, 총 6곳의 임팩트 투자 흔히 말하는 VC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투자 운용,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관 총 6곳을 선정을 했고요. 이들에게 좀 미션을 줬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투자 기관에다가는 사회적 경제적인 조직이 굉장히 다양한데 너희는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만 투자할 운용사를 한 곳 뽑고 또는 사회적 돌봄을 주로 투자할 운용사를 한 곳 뽑고 뭐 이런 식으로 저 주제를 좀 정해가지고요. 그 주제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 투자 운용사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총 100억이라는 돈을 작년과 올해 이렇게 쭉 쉽게 설명해 나눠준 거고요. 출자를 한 거고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지고 자 우리 공공기관인 곳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몇십억을 투자를 했으니 우리
환경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볼 또는 사회 돌봄 문제를 해결해 볼 사람 같이 모여주세요라고 민간들에게 공모를 같이 냅니다. 근데 먼저 공공이라는 저희가 먼저 이렇게 약간 앵커처럼 이제 닷을 먼저 저희가 시범적으로 돈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뢰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민간 조직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투자라면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투자 수익률을 굉장히 낮게 가져갑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이 투자를 해서 임팩트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사회적 가치를 많이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그러니까 이자는 저희가 받아올 이자는 굉장히 낮게 해놓고 다른 민간들이 들어오면 민간들은 그 이자 저희가 받아갈 이자를 그들이 민간들이 더 가져갈 수 있는 약간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다른 민간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그러니까 즉 그런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투자 운용사를 잘 선정했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고 저희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부르는데 기대 수익률을 굉장히 좀 낮게 공공은 가져갔다. 또 결정적으로 정책 자금에 저희가 좀 많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모태 펀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이런 펀드를 결성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서치를 하고 있다가 그런 모태 펀드 중에 즉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펀드 중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들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좀 저희가 좀 잘 링크를 해서 이런 펀드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그 플로어에서 질문 더 주실 분들 계실까요? 예. 그냥 뭐 편하게 질문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장동 센터장님. 아, 그 아까 보니까 주무관님한테 궁금한 건데요. 보니까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지금 오늘 발제를 좀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이제 특히나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임팩트 금융, 특히 이제 임팩트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 또 저기 오늘 문혜정 위원장님도 임팩트 투자의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후에 뭐 아직까지 뭐 이제 올해 연구 결과가 나왔겠지만 이후에 뭐 지금 이야기할 수 이런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을 언제쯤 어떻게 좀 설계해 보려고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다고 해서 뭐 그것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건 알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고민들을 좀 어쨌든 주도적으로 주무관님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후에 연구 이후에 임팩트 투자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신지를 조금 더 궁금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임팩트 투자나 임팩트 금융에 대한 환경은 충남도에 엄청 필요하다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건 일단 기금은 법률상 존속 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회적 경제 기금을 지속 운용하고자 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해 시작을 한 거고요. 그에 따른 이제 융자 기업들의 수요나 현황 등을 파악했을 때 다양한 수요가 있고 다양한 방법에 현재까지 자금 조달을 투자로 한다는 건 결국 주주나 조합원의 출자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한계점이 있고 기업도 이제는 그러니까 질적 성장이라는 게 결국은 지속성이거든요.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임팩트 금융이라는 거 자금 조달 뭐 말씀하신 기업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저희도 이제 선진지를 저희 팀장님과 선진지를 연구를 하면서 가봤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임팩트 투자사라고 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 회사를 찾아가 봤는데 충남 기업은 글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가 노력하고 또한 이제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플로어에서 한 번만 더 받아보고 없으면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예, 또 질문 궁금하신 내용들 없으시겠죠? 제안 주실 내용들이라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그럼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임팩트 금융 관련된 이제 충남의 고민들이 계속 있어 왔고 또 현장에서 이제 이 논의들이 앞으로 내년도에 이제 아마 도도 그렇고 함께 이제 확산을 좀 문제의식을 좀 확산을 해나가는데 오늘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이제 아까 우리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신 이영석 대표님이나 이렇게 몇 가지 좀 주셨던 거랑 좀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문진수 원장님과
이 아마 경기도의 김민석 본부장님 두 분께 좀 드릴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그 지역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의 어떤 중개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설립에 어떤 경험이 축적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연의 천사금고 사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희 안에 어떤 실험과 시도들을 해나가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제 그 우리 원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이제 법인의 구조, 운영 구조가 가장 좀 적절할 건지가 사실 좀 현장에서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개기관을 운영을 해야 된다면 그리고 저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파일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중개기관을 육성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지역 안에서 지역을 이해하고 있는 중개기관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제 그 이 투자 기관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과연 이제 이 투자한 대비만큼 현장에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내는가라고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후에 이 기업들의 성장이나 지원, 밀착된 지원이라고 봤을 때는 조금 한계도 존재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 측면에서 경기도가 이제 어떤 1,000억이라고 하는 규모의 성장 외에 혹시 중개기관의 그 성장과 또 어떤 육성에 관련된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먼저 좀. 네, 저희 사회적 경제원이 만들어질 때 저희 설립 근거 조례가 있는데요. 저희 조례 중에 하나가 이런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위한 금융중개기관을 육성 양성하는 미션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 공공이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중개기관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우리 마이크로 파이낸스부터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전문기관들 주로 서울에 많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 없어서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미션 중에 하나가 그런 중개기관을 경기도에 만들고 그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저희 미션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당장 저희 사업을 작년부터 해야지 되다 보니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펀드라든지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크게 위험을 이렇게 좀 회치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전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분담 말씀해 주셨는데 제 경기도에서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전, 저희 융자라든지 대출해 주는 것을 그 이전의 개념으로 그 프로세스를 하고 있고 투자는 이제 분담의 그 개념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공 주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이전에 위험 이전에 같은 그 융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 공공기관의 경기 신용보증이 재단이 있어요. 이제 그쪽과 저희 사회적 경제 조직 공공기관이 같이 함께해서 그 융자 대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는 이제 저희 기관이 약간 중개기관 역할처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쪽 분야에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생태 임팩트 금융 자체를 누군가가 하나 우리 경기 신보가 하든 아니면 저희가 하든 좀 컨트롤 타워를 통일화하는 작업은 필요하겠다는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또 그 역할을 우리 경제원이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별도의 중개기관 맞는가 이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까 좀 되게 좀 넓게 여쭤보긴 했는데 사실 이제 중개기관을 민간에서 이렇게 이 지역에서 좀 육성하고 혹은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 혹시 실험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이제 법인의 운영 형태가 가능할까 혹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좀 더 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더 좀 부탁드려 봅니다. 일단 현행법을 전제로 놓고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최초로 사회적 금융과 관련된 워딩이 정부 공식 문건에 이제 나타났죠. 그래서 그 이제 기본법을 만드는 그 과정 안에 거기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금융을 굉장히 좁게 해석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은 와해됐고 이제 뭐 그렇게 됐지만 그 사회적 경제 영역을 지원하는 금융이 사회적 금융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훨씬 넓은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법인격은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만드는 거밖에 없고요. 어떤 형태로든 이제 중개기관의 법인격을 부여해주는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비영리 사당 혹은 재단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대부업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이센스가 없으면 어쨌든 뭐 유사주신행위로 문제가 될 소지가 되게 있기 때문에 수단법인을 만드셔서 거기 사업의 하나로 하는 방법이 제일 현실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방에서 재단법인을 통해서 큰 돈을 목돈을 모으기는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공제도 사실은 지금 법률이 워낙 이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서 공제기본법도 없거든요. 공제조합을 만들기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법이나 제도적 환경을 염두에 두고 하시기보다는 좀 위험한 얘기인데 그냥 하셔라. 그냥 하셔라. 법은 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뭐 이런 거 하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막 활성화되면요 국회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오히려 노이즈가 될 거다. 그러면은 뭐 그 조례를 만드는 것도 주민 발의도 가능하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성원이 되면 조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 같다라고 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적절한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용기를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마 저도 그렇겠지만 다른 분들한테도 큰 저는 조언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사실 천안의 사례를 좀 들으면서 우리 위원장님 그 질문 드려도 되죠? 이제 안 될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래도 제 이 토론 진행자 좌장 그 권한으로 한번 좀 간단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이제 그 계속 그 토론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천사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그런 어떤 토론 과정들 속에서 그 이제 계속 그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만들어 나가는 어떤 고민들이 있고 아까도 어떤 지향이나 제안으로서 보여주시기도 좀 했던 부분들이기는 한데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문제가 돈과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이제 이 부분인데 요것들을 어떻게 이제 함께 참여를 좀 끌어내시는지 또 이 지금 앞으로 이제 확장성이나 혹은 이제 이 시민들의 참여 이제 이 금고의 운영에 있어서 이런 어떤 확장에 대한 고민들도 좀 갖고 계신지 이 저는 펀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요 관련해서 위원장님 좀 답변이나 혹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확장. 저희는 천안사회경제연대 회원들이 일단 금고의 이용자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금고를 확장하겠다 이런 목표보다는 천안사회경제연대의 확장 또는 거기 안에서 관계를 더 돈독히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도든 뭐든 그냥 우리끼리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신 뭐 꼬리표 달린 돈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모은 돈이고 씨앗이 된 돈을 가지고 같이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가고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게 더 핵심이기 때문에 뭐 금고를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는 연대 활동을 잘 하고 천사연 자체가 확장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천사연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연대하는 구체적인 활동과 수단 혹은 그 연대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천사금고가 역할과 기능들을 또 같이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뭐 거의 됐습니다. 한 35분 넘기지 말라고 말씀을 좀 주셔서 34분인데요.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얼마 전에 그 번역협동조합에서 사회적 상상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라고 하는 책을 이제 번역을 해서 내셨더라고요. 아까 우리 이영석 대표님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지역에서 협동조합 하다 보니까 협동조합사를 연구를 많이 하면서 사실 부여의 석성이라는 동네에서 그 새마을금고가 지역의 어떤 농민들의 문제
또 지역의 어떤 그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졌고 또 그것들이 지역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이고 더 힘든 어떤 그 현장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해보면서 그 시대에 그분들은 어떤 상상을 하고 또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힘을 합쳤을까, 그것들이 결국 드러나는 방식이 새마을금고라고 하는 지역사회 금융적, 상호보조적 금융의 형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많이 현장이 저희가 위축되고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사회적 상상력의 중요성, 그리고 한번 저질러 보라, 그리고 그렇게 또 천사연이 천상국을 갖고 저질러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해야지, 현실적인 생각만 했었는데 이런 실험과 상상 을 해나가신다라는 걸 보면서 현장에서 같이 응원하고 힘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아마 오늘 팀장님 요 최근에 많은 말씀 좀 듣고 아마 고민 나누시는 것 이렇게 와서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저는 큰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또 하면은 길어질 것 같아서 같이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그 포럼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나 꼭 발언해야 되겠다. 이용석 위원장님 제가 아까 대신해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 상상을 만들어 가기를, 현장에서 현실로 만들어 가기를 좀 함께 부탁드리고요. 저희 또 내년 사회적 경제 한마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현장에서 힘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